자, 이제 민법 다 했고, 자, 각종 등기 절차입니다. 자, 각종 등기 절차는 이제 등기의 내용상 분류예요. 자, 각종 등기가 나오는데, 일단 변경 등기요. 적지를 마시고요. 자, 변경 등기는 경정이랑 같이 하면 돼요. 변경, 경정 등기. 요거는 일부 불일치할 때, 일부가 불일치할 때 고치는 거, 시정하는 거예요. 일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 변경, 일부 경정. 다음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전부,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할 때, 전부가 적법하지 않을 때 고치는 걸 말소 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소 등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되면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되잖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걸 원상. 이걸 줄여서 말소 회복 등기라 그래요. 말소를 잘못했으니까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자, 말소가 잘못되면 말소 회복, 이건 맞아요. 근데 변경이나 경정이 잘못되면 이것도 말소 회복이라 그래요. 말소 회복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은 이게 잘못됐을 때 회복시키는 것은 요거 전부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회복이죠. 전부 말소 회복. 근데 요건 아까 일부라 그랬잖아. 요게 잘못되면 일부 말소 회복이라 그래. 일부 말소 회복. 요 개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칠 때 이제 일부 변경 회복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일부 말소 회복입니다. 차이점은 이건 주등기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한단 말이야. 주등기를 하니까 회복도 주등기를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변경 경정은, 이거는 원칙은 부기등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외적으로 주등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이 주등기니까 이것도 회복도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 일부, 전부 일부, 이렇게 돼요. 자, 그걸 배우는 게 각종 등기 절차라고 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제, 자, 변경, 경정은 일부 잘못됐을 때, 원칙은 부기등기. 이건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주등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말소 해볼까. 자, 변경 등기는, 경정과 변경은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자, 변경과 경정은, 자, 우리가 등기부는 제일 첫 장이 표제부였죠. 그죠? 표제부. 양식, 보세요. 표제부.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갑구. 세 번째가 을구죠. 그럼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그죠? 이걸 부동산 표시라고 그러죠? 부동산 표시. 여기서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 다음, 여기서 잘못됐다. 여기 사람 이름을 잘못됐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여러분들이 등기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라 그러면 안 돼요. 이 양식에다 자꾸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머리에 오래 남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 다른 사람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아니, 등기 강의하면서 뭐 왔다 갔다 펴고 자꾸 머리 글자만 따고, 이 머리 글자 나오면 얼마나 딸 게 많아요. 머리 글자는 맨날 나오는 것만 따는 거야. 거의 2년에 매년 나오든지 한 2년에 한 번 나오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말은 머리 글자 따고 앉아서 바보같이. 10년 동안 공부할까요? 머리 글자를 많이 따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병, 요게 이제, 표제부가 잘못 쓸세. 요게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잘못돼서 이름 같은 거 잘못 적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예컨대 주민등록이 바뀌었다. 이사 갔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권리등기죠. 권리등기. 권리 변경 경정.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 그러니까 경정은 빼도 돼요. 변경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빼놓고. 자, 그럼 이건 뭐 부동산 표시는 요거는 항상 부동산 표시. 이거는 주등기입니다. 자, 부동산 표시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는. 왜? 순서가 아니니까, 그거는. 다음, 등기명의 표시, 이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 요게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는 원칙은 부기등기예요.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등기부 기재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낙서 등을 첨부 안 했을 때 성낙서 등 첨부를 안 하면 주등기를 합니다. 자, 이겁니다.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성낙서를 첨부했다. 성낙서를 등이라는 이유는 성낙서를 첨부하든 안 주면 무조건 판결받아야죠. 성낙서나 이에 대한 재판 등본 첨부하면 부기등기를 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나요, 거의. 자, 그럼 하나 읽어보죠. 변경등기 대표적으로 일부 불일치. 일부가 잘못됐을 때 살짝 변경합니다. 살짝 변경. 한번 읽어보죠. 변경등기를 하면 실체관계 변경으로 줄어나간다. 등기상에 동원하면 일부가 후발적 불일치한 경우야. 후발적 불일치했을 때 자,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꾸 나오겠지만 자, 일부인데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 나중에 잘못 후발적 불일치죠. 경정은 처음부터 원시적 불일치. 오만 차이에요.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처음부터 일부가 불일치한 거. 이건 나중에 불일치하는 거. 실체와 등기가. 자, 그러면 1번에 권리 변경 등기 나오네, 그죠? 자, 이것도 교과서를 잘못 쓴 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써줘야 되는데, 막 이거부터 나오니까 학생들 막 헤매는 거야. 일단 순서는 이겁니다. 권리 변경이래. 옆에 제가 갑구, 을구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권리 변경이죠. 일부가 포인트야. 일부. 자, 의의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등기부. 자, 줄거 갑구 또는 을구. 갑구나 을구에 기록된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 실체상 변경했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권리의 내용. 그 대표적인 내만 기억해. 동그라미 일단 줄어 나가죠.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단축이죠. 뭐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이나 단축 또는 치료나 차임의 정감이죠. 치료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치료는 지상권, 차임은 임차권에서 나오는 거죠. 또 피담보 채권의 정감, 이건 어디 나오겠어요? 저당권이죠. 또 채무자 변경, 이것도 저당권이네. 또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일부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권리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게 권리 변경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권리 내용이 조금 바뀐다. 자, 표시갑니다. 양거리 번에 자, 권리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넘기세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항상 자, 이익 받는 사람이 권리자, 손해되는 사람이 의무자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자,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얘게. 자, 두 번째 줄. 전세금을 정액합니다. 자,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려요. 그럼 누가 손해보겠어요? 1억을 2억으로 올린다. 누가 손해보겠어요? 에? 전세금을, 자, 이 집에 전세를 놨는데 지금 전세금이 전세권의 값이었어요. 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이 손해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다음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는 나올 게 없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좀 주겠어요. 동그라미 까먹었네. 동그라미 2번. 자, 여기서 이거 권리 변경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성낙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부기등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줄것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줄여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변경 동그라미쳐 부기등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낙에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그걸 줄여서 등기상 이해관에 성낙서 등을 제공한다. 등은 재판 등본을 의미합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뭘 첨부해야 되는데 그걸 첨부를 못한다 그러면 소송해야 돼. 소송하니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기 실행은 1. 부기 등기하는 게 중요해 표시하세요. 부기 등기가 원칙. 지금 바로 해봅시다.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가 원칙이야. 자, 그럼 줄거 나가면 요거 내워야 돼. 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지만, 거기다 적죠. 맨 처음 나왔으니까. 맨 밑에, 여기서 외워야 됩니다. 매년 나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걸 줄여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의 성낙서 등입니다. 첨부하는 경우. 성낙서 등 첨부. 성낙을 해줘야 되는데 제3자가 성낙서를 안 줘요. 안 주면 판결 받아야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재판 등본입니다. 줄여서 등이라 그래. 자, 밴드 기억해야 된다. 자, 1. 조금 이따 배울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다음 두 번째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의 성낙서 첨부해야 돼요. 이걸 첨부 안 하면 각하입니다. 등기 안 해줍니다. 첨부를 하지 않으면 각하, 즉 수리 안 해줍니다. 각하입니다. 수리를 안 한다, 각하한다. 보내오셔야 됩니다. 매년 나와.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성낙서 첨부해야 돼. 첨부 안 하면 등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각하하는 게 아니고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항상 변경 등기 뒤에는 경정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권리 변경, 경정 등기의 부기 등기 요건입니다. 부기 등기하기 위한 요건. 부기 등기의 요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성낙서 등이 첨부하면 부기 등기합니다. 2의 1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 그런데 첨부하지 않으면 성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각하했잖아요. 그죠? 아예 등기를 안 해줘요. 두 개는. 근데 권리 변경 등기는 첨부 안 하면 등기를 해주기는 해줘. 해주긴 하는데 부기 등기보다 후순위가 된 주등기를 한다는 거죠. 주등기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부기등기가 선순위가 돼. 부기등기는 2의 1 이렇게 했는데, 주등기는 뭐, 한 4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부기등기는 바로 2순위가 되잖아. 요거는 4순위니까,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거죠. 조금 이따 나오는 이유는, 자,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첨부되면 자, 선순위가 되는 부기등기. 자, 첨부하면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조금 이따 양식 보면 돼요. 자, 그럼 출근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없으면 첨부 안 하죠. 없거나, 그래서 원칙. 또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성낙서 등이죠. 등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 등기합니다. 부기 등기했죠. 부기 등기하면 종전 등기를 말소하게 되죠. 자, 이 경우 부기 등기한 경우에는 변경정 등기사항을 출근하간다. 말소 표시를 빨간 선으로 하여야 한다. 자, 밑에 그 변경 등기 앞에 살짝 권리를 넣어. 권리 변경 등기의 기록 내 원칙 부기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원칙 보세요. 순위번호 1순위 1.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 맨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전세금이 금 7천만 원입니다. 범위 건물 전부네요. 자, 필요적 사항 두 개고 이제 그죠? 전세금하고 범위, 다음 전세권자, 기막도. 자, 순위번호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네요. 1에 1. 자, 등기 목적이 동그라미 친다. 1번 전세권 변경입니다. 변경. 1번 전세권의 내용이 이제 변경이 돼. 요거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성낙서 첨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접수 다음에 등기 원인은 5월 24일 변경 계약입니다. 변경 계약. 뭐가 변경되나 보죠. 전세금이 얼마죠? 금 얼마죠? 1억 원. 그러면 전세금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올렸죠. 그죠? 이게 권리 변경이야. 그러면 부기등기 했으니까 맨 전세금에 빨간선 그어져 있죠? 전세금 7천만 원을 말소한다는 표시한다는 거 이게. 부기등기. 그럼 이건 뭘 첨부했다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등이 첨부됐으니까 부기등기합니다. 오른쪽은 이제 주등기하는 경우 나오겠죠? 3. 주등기하는 경우 예외. 자, 줄고 나간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등을 첨부해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해야 돼. 주등기가 살짝 제거 후순위인 주등기로 깨웁니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때는 이제 주등기했으니까 말소 표시 안 합니다. 주등기한 경우는 변경정 등기사항에 종전 순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줄거세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그 밑에 이제 변경 등기에 나오죠. 주등기하는 경우 보세요. 순위번호 1. 전세권 설정 맨 오른쪽에 전세금이 얼마야? 7천만 원이죠. 거기 빨간선 안 그어져 있죠? 그 이유가 나와요. 밑에 2순위 보세요. 저당권 설정 생략이 돼 있죠. 요거 똑같이 한번 보죠. 자, 요걸 항상 우리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7천만 원 있었다 봤죠. 여기 지금 1순위 등게 돼 있는데 1순위 전세금 7천이 돼 있었어요. 다음 2순위에 저당권자 을이었고 병이 다 있다고 하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었어요. 자, 근데 전세금 올립니다. 전세금 얼마 올리냐면 1억을 올리네요. 자, 그러면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1억을 올리면 저당권자가 손해봐, 이익봐. 이 부동산에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전세금이 7천이었는데 1억으로 올리면 얘가 이익이야, 손해야. 저당권자는. 네? 손해보겠죠? 손해, 나중에 나와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등기부 형식상, 이상자야. 등기부 형식상 이런 뜻이야. 형식상 손해볼, 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그럼 요게 이제 1억으로 올라가면 얘가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왜? 경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매 들어가 경락되면 1억 5천 나와. 1억 5천. 1억 아니야. 1억 7천. 1억 7천에 경락이 돼요. 그러면 요걸 안 올릴 때는 얘가 7천 받고 얘가 1억 받죠? 근데 여기 1억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얘가 1억 다 받고 얼마 받아? 1억 다 못 받죠? 7천밖에 못 받잖아. 우리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성납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해주면 병신이지. 이러고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 3천만 원 받고 해주면 돼. 손해 안 보잖아. 그죠? 안 해준단 말이야. 해주면 병신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지. 안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납세를 안 써주니까 부기등기 하나 뭐 한다 그랬어? 주등기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전세금 얼마가 돼? 1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경매 들어갔어. 그럼 얘가 1순위로 7천 받고 2순위로 1억 받고 3순위로 남았을 때 받는 거야. 이게 후순위가 되잖아. 아까 부기등기 했더라 뭐가 됐어요? 1-1. 여기 가지고 1억 되면 여기는 지워진단 말이야. 지워지니까 얘가 1억을 먼저 받고 얘가 남았을 때 받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이 옛날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순위가 되는 거야. 이 주등기를 하면 후순위가 되는 거. 고정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성납세 안 써주니까 거기 저당권 설정에 생략 돼 있죠. 그 생략에다가 저거 옆에다가 성납세를 첨부 안 써줬다 이렇게. 성납세를 안 써줘서 성납세 첨부를 안 했다는 거야. 성납세 첨부 안 하니까 3순위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 뭐라고 하죠?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원리는 똑같고 변경기야. 오른쪽에 전세금 1억이란 말이야. 그럼 맨 위에 1순위에 전세금 7천에 빨간선 그어져 있어? 안 그어져 있어? 안 그어져 있는 거야. 주등기 하면 안 그어져요. 그리고 왼쪽하고 비교해. 왼쪽 다시 와서 왼쪽은 부기등기를 자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오른쪽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부기등기 뭔지 모른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쓸 때도 알아야 쓰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성납세를 써줬단 말이야. 그걸 성납세 첨부하면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이제 딱 말소됐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얘가 1억을 먼저 받고 얘가 후순위로 받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고리수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오세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판단을 지우고 해당 여부라고 적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10월 28일 이렇게 딱 적어놔. 10월 28일 왜 적어놔?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외우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외우지 말고. 자, 1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옆에 제가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현실적으로 손해볼 필요는 없어. 염려가 있으면 돼. 염려가 있는 자.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입니다. 이거죠. 만약에 자 올렸어요. 1억에서 자 7천 1억인데 이게 만약에 경락 들어가서 5억에 경락이 됩니다. 5억에 경락되면 얘가 이제 손해봐야 안 봐요? 손해 안 보죠. 손해 안 봐도 혹시나 이게 5억에 경락될지 1억에 경락될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얘는 손해볼 염려는 있잖아요. 후순위니까 염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금이 만약에 10억이다. 이렇게 되면 못 받게. 전세금이 여기 100원이다. 이거 손해 안 보겠죠,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왜? 순위 자체가 등기부 형식상 보니까 후순위니까 손해볼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관계입니다. 되게 후순위가 많아요. 자, 보세요. 후순위 되게 기억. 1번 전세권에 전세금 정액 올립니다. 정액에 따른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하면 2번 저당권. 후순위죠. 후순위는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손해볼 염려 있어요. 경정 변경 똑같아. 다음 미연도 마찬가지. 1번 전세금에 조심해야 돼. 감액하는 거. 감액. 깎는 거야. 깎아. 자, 다시 갑니다. 조금 더 나와요. 여기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요게 지금 자 1억이었는데 깎아. 5천만 원으로. 감액하면 이 사람 손해봐 안 봐? 손해봐 안 봐? 거의 이익이잖아. 1억에서. 그죠?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익 보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조금 이따 나오는 거고. 자, 거기 보세요.
니은에 1번 전세권에 전세금의 감액이 있을 때 동그라미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손해보잖아요. 되죠? 조심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전세권자야. 전세권인데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저당, 이건 2월 1일, 3월 1일 날 저당권자 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객체가 뭐야? 이 부동산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 요게 객체야. 이건 무슨 등기 했겠어요? 부기등기 했겠죠? 그랬을 때 전세금을 요걸 만약에 내려 5천만 원 내립니다. 5천만 원 내리면 얘는 이익 봐, 손해 봐? 손해잖아요. 왜? 자, 경매를 5천밖에 못 넣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해관계인이죠. 그 점 기억해야 됩니다. 감액했을 경우 전세권을 객체로 한 저당권자는 손해볼 염려니까 이해관계인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반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성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죠. 첨부 안 해도 당연히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익,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억. 1번 전세권의 전세금 감액. 감액에 따른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 아까 했죠. 2번 저당권자. 2번은 감액하면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잖아. 이익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잘 읽어야 돼. 그 1번에 니은하고 2번에 기억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보죠. 2번 저당권에 채권액을 정액합니다. 2번 저당권에 채권액 정액에 따른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때 1번 전세권자야. 자, 보세요. 아이고. 1번에 이 부동산에 1순위의 전세권자가 있었어. 전세금 1억이라고 하죠. 2순위의 저당권자, 저당권의 피다 1억이라고 하죠. 자, 봅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 자, 1억에서 뭐 하는, 자, 1억 5천 올렸다. 이 사람이 이익이야, 손해야? 네? 2번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손해도 이익도 없죠?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순위니까. 이 사람 성낙서 필요 없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저당권 채권액 정액에 변경 등기할 때 1번 전세권자는 선순위니까 이익도 손해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에서 시험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이해관계를 성낙서 첨부하면 이익이 되는 부기등기, 성낙서 첨부 못하면 후순위인 주등기. 이해관계인 누구냐? 그거요. 나머지 이제 2번에 등기명인 표시병 옆에 적어 100% 부기등기라고 크게 적어놔. 부기등기. 그 정도 시험 나와요. 자, 뭐 의의만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의의는 등기명인 표시니까 100% 부기등기입니다. 자, 1번 의의 갑니다. 등기명인 동그라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명인은 성명이죠. 성명 또는 법인이란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은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 나중에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 일치하는 등기죠. 대표적인 애가 주소 바뀐 거야. 그 옆에 적어보세요. 자, 개명. 자, 등기명인 표시의 대표적인 애가 개명. 이름 바꾼 거죠? 이명. 주소를 이전하는 게 전거라 그래요. 전거. 전부 한자입니다. 전거. 이사 갔다는 거야. 주소 이전 이렇게 안 적어. 전거 가장 많아요. 개명이나 전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자, 다음 양식 가보세요. 양식. 자, 양식 보세요. 순위번호 5, 소유권 이전, 맨 오른쪽 권리자란에 소유자 박건우, 밑에 주소네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내공이 순위번호 동그라미 크게 쳐 부기등기 5의 1 다시라고 읽지 마세요. 의 1 다시라고 읽으면 틀려요. 의 1 등기 목적에 줄거 5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입니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자, 접수 등기 원인이 바로 2011년 10월 도로명 주소로 바뀌네요. 도로명 주소. 박건 후에 자 바뀐 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길 10일 바로 도로명으로 바뀌었죠. 부기등기입니다. 대표적인 주소나 또는 개명한 게 등기명인 표시변경입니다. 자, 이번에 줄거세요. 등기 단독 신청 줄거. 자, 표시는 권리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단독 신청. 자, 그런 가고 오른쪽 옵니다. 양가로 4번. 동그라미 크게 쳐. 직권 등기. 자, 직권 등기. 직권.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것도 10월 28일 적어요. 직권 표시 변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야. 다른 데서는 직권 안 해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있어서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 의무자 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줄거세요. 첨부된 주소 증명 정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 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동그라미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옆에 적어서 각하 X입니다. 자, 각하면 안 되고 직권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주소 바뀌었어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무선 등기 신청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이야. 자, 이제 갑구겠죠. 여기에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자, 근데 갑은 이사를 많이 갔어요. 서울에 지금 안동으로 이사가 와 있어요. 자,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는 서울로 돼 있는데 주민등록 초보는 떼보면 어디로 나오겠어요? 안동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갑이 이 집을 팔아요. 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이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초본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안동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갔다가 한 100번 왔어요. 100번. 서울에 주민등록 등초본 때문에 막 이사를 100번 왔어요. 100번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 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주소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주소 변경하려니까 막 100번 이전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직권을 해줍니다. 100번 이전할 필요가 없고 바로 여기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부기 등기 합니다. 1에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현재 안동으로 이사하면 되겠죠? 자, 안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걸 빨간색을 긋습니다. 이렇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인식으로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직권으로 표시 변경 등기 해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주소 변경됐을 때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닐 때면 직권 안 해줍니다.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의 줄거 가등기. 가등기는 직권 안 해줘요. 가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절대로 직권 변경 등기 안 합니다. 이때는 당사자가 주소 변경 등기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각하돼요. 그래서 많이 출제.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자, 송현동이 송화동으로 바뀌었다. 송화동이 송현동으로 바뀌었다. 이럴 때 직권해 줍니다. 등기 기록에는 이미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이때 이제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 등기를 한다.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기 실행가죠. 부기등기만 기억해야 돼. 1. 등기명인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자, 양가로 2번 옵니다. 이제 경정등기도 옆에 적죠.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와 99% 똑같다. 99% 똑같다. 딱 의의만 달라요. 자, 이 의의가 합니다. 이거는 원시적인 일부 불일치죠. 자, 의의는 경정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입니다. 후 애당초 등기 절차에 차거나 빠진 부분, 한자 유루입니다. 유루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일치시키는 등기입니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할 때 그걸 고치는 등기가 경정등기입니다. 자, 그 차이점 아까 뭐였죠? 변경은 언제부터라 그래서 변경은 후발적이죠. 나중에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한 경우. 자, 변경이 원칙이고 경정은 예외입니다. 이건 몇 개 안 돼요. 예외죠. 이거는 처음부터야.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한 경우죠. 예를 들자면 이거야. 자, 갑이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아니? 요새 애들 이름 나쁘면 애들 왕따 당합니다. 그죠? 이름 왕따 당해. 애들 그래도 개명을 많이 해요. 왕따 당하니. 왕따. 뭐가 왕따 많이 당하겠어요? 자, 이름이 이제 이자식이다. 이거. 이름 이자식. 왕따, 그죠? 왕따 당하겠죠? 그럼 이자식이요. 등기해서. 근데 집에다 가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이자식을, 자, 이장군 이렇게 바꿔. 왕따 안 당하죠. 그죠? 이렇게 개명한다. 그러면 이제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이걸 뭘로 바뀌었어요? 변경등기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보세요. 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2월 1일 날 신청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한자로 할 때 많았어요. 네, 처음부터 이제 홍기동이라고 신청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등기관이 잘못 봐가지고 홍길동이가 많잖아.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등기했어요. 홍길동.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이랬을 때는, 자, 뭘로 한다? 홍길동을 기동으로 바꿔. 이건 뭐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무슨 등기한다? 이때는 경정 등기한다는 거예요.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잘못됐다. 경정. 나중에 잘못됐나? 변경.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다 389로 갑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안 봐도 좋아요, 아직. 자, 그정하고 가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393으로 갑니다. 자, 말소 등기 중요 표시. 말소 등기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말소 등기. 자, 의의 갑니다. 자, 의의는, 자, 거기 표시거든.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말소 등기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포인트입니다. 자, 1의. 자, 말소 등기란 기존 등기가 동그라미씩 원시적 또는 후발적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던 또는 후발적 이후로 등기상 동그라미씩 전부 부적법이야. 전부가 법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전부 소멸. 말소 등기는 포인트가 전부 소멸입니다. 말소 등기. 근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자, 1순위에 이제 만약에 저당권자 을, 2순위에 저당권자 병, 자, 3순위에 뭐 전세권자 A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갑이 을 은행에 가서 돈을 1억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 피담보 채권 1억입니다. 자, 나중에 돈을 갚았어요. 변제. 채무가 얼마죠? 빵원이죠?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면 민법에서 부종성에 의해서 이 저당권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잖아요. 무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말소하는 거죠. 말소는 조심해야 돼. 제가 수업할 때는 X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소한다는 표시야. 말소 등기 대한 여기다가 1, 2, 3, 4순입니다. 이렇게 주등기를 해야 돼요. 1번 저당권 말소라고 적습니다. 1번 저당권 말소. 요게 이제 말소 등기야. 요게 말소 등기입니다. 주등기예요. 말소 등기를 하면 옛날 것을 말소, 주말한, 이게 이제 말소한다는 표시야. 컴퓨터를 하니까 이렇게 하죠. 옛날 손으로 할 때는 X라고 했단 말이야. 요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고, 요게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를 하고 나면 종전 표시를, 말소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등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든 나중에든 잘못 부적법 할 때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전부야, 전부. 자, 2번 말소 등기 요건에서 큰 제목만 기억하면 1. 부적법한 원인은 따지잖아요. 원인은 묻지 않는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자, 기존 등기의 부적법 원인은 줄거 원시적이든 처음부터든 예컨대 위조 문서로 등기된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또는 후발적이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채무 변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 또 부적법 이유도 실체적이든 등기 원인이 무효든 또는 절차적이든 즉 이중 보존 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등기가 부적법해야 돼. 원인은 따지지 않아. 자, 포인트가 2번입니다. 등기 전부입니다.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 전부 부적법. 전부 부적법. 그 다음 1번 아까 했던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 동그라미 전부 부적법해야 한다. 잘라주고 아까 일부가 잘못되면 무슨 등기 해야 돼? 변경이나 경정해야죠. 일부만이 부적법하면 경정이나 변경 등기 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배우는 각종 등기는 전부냐 일부냐를 빨리 찾아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자, 보세요. 그냥 읽어 나간다. 자, 줄 긋지 마세요. 말소 등기 대상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뭐 소유권 이전 말소, 저당권 설정 말소, 전세권 변경 말소, 탑니다 말소, 또 가등기도 말소예요. 그러나 줄 긋세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등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 등기를 했습니다. 이 말소 등기를 2번 말소하면 안 돼요. 이 말소가 잘못돼서 사실 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안 갚았어요. 변제 안 했는데 채무가 1억 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말소 등기에서 이렇게 빨간색 그었어요. 이 말소 등기 잘못됐죠. 그러면 말소를 다시 없던 걸 하려면 말소 등기를 2번 말소하면 안 돼. 말소 등기를 2번 말소하면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 말소 회복을 해줘야 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요 말소 등기가 잘못됐어요. 그럼 회복시켜줘야 돼. 그러면 5. 1번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해요. 회복하고 그리고 요걸 그대로 뺏겨줍니다. 여기다 그대로 1순위죠. 1 이렇게 저당권자을 이렇게 말소 등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회복 등기를 해줘야지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2번 하면 안 된다. 워낙 많이 나와요. 지금 말해 봅시다.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조심해야 돼.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소 등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한다.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돼요. 자, 그 점은 조심을 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5번도 중요 표시하세요. 자, 5번은 자, 맨 밑에 동그라미죠.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3번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만의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기 등기에 말소 등기는 안 돼요. 근데
2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었고, 자, 2에 1 부기등기였어요. 저당권 등기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요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고 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부기등기에 말소 신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동그라미.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안 된다. 그 점 기억하고 부기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은 X. 그 점 기억하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가장 중요한 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한 재판 등본 등 첨부해야 돼요. 자, 줄고 나간다. 말소 등기에 의하여 등기 형식상으로 손해볼 염려 있는 자의 성낙서 또는 이에 대한 재판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자, 그 밑에 또 줄거세요. 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여부, 요 10월 28일이라 그랬죠. 자,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자, 1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니다. 기억. 해당하는 자. 지상권 말소 신청 시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이 땅에 자, 갑이 지상권 설정해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아까 잠깐 했지만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2순위였다면 2의 1 저당권자죠. 그럼 객체가 뭐야? 이 땅이야 지상권이야? 지상권이죠. 그럼 이게 말소당하면 이거 당연히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말소할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성낙서 첨부해야만 말소합니다. 성낙서 첨부 못하면 말소를 못해요. 그게 이제 기억 얘기야.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지상권을 객체로 한 저당권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첨부되어야 말소합니다. 그러면 성낙서 첨부했다고 하죠. 이거 말소했죠? 이거는 객체가 말소됐죠. 이거는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직권 말소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직권 말소 당합니다. 다음, 니은, 잘 보세요,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입니다. 자,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였죠? 소보죠? 소보 소유자 갑이었어. 자, 요게 객체입니다. 자, 소보 등기에 대해 여기에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거 말소 당하면 이거 전부 말소 당하잖아. 이 이해관계인들이죠. 갑니다.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신청할 때 그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모든 권리자 다 이해관계인이야. 즉 을의 저당권자, 지상권자, 감유권자, 가등기권자 등등 전부 이해관계인이야. 이 사람들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 못해요. 성낙해줬다. 이 사람 성낙해줬다. 그럼 이것도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다음 기간.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을이 A에게 저당권 설정했네요. 자, 갑이 을에게 이전되고 을이 A에게 저당권 설정했다. 자, 갑에서 이제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A에게 저당권자. 그럼 A가 저당권자죠? 저당권 설정자죠. 자, 그러면 을의 소유권 이전다. 자, 을의 소유권, 이거 말소한다. 이거 말소하면 이거 당연히 소멸당하죠? 손해보잖아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성낙서 첨부해야 돼요. 자, 문제는 동그라미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손해볼 염려 없는 사람이야. 손해볼 염려 없는 사람, 형식상 기억. 1번 저당권 말소에 관해 2번 저당권자야. 1번이 말소되면 2번 저당권은 이익 봐, 손해 봐. 이익이잖아. 이익이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1번이 소멸되면 2번이 1번 올라가니까. 다음, 니은. 2번 저당권 말소에서 1번 저당권자야. 2번이 말소되면 1번은 이익이야, 손해야?
상관없죠,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손해볼 염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손해이익도 아니니까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성락서 첨부 안 해도 돼요. 자, 그런 점을 기억하고. 자, 디귿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형식상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줄거듭니다. 후순위 소유권자는 전순위 앞전자 전순위 소유권 말소에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예컨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전되면 을의 등기 말소할 때 후순위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민법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항상 말소는 현재 등기부터 말소해야 돼. 그러면 자, 이게 무효예요. 그러면 이걸 말소하려면 자,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 형식상 병이 소유자가 돼 있어요. 말소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하지 않고 이걸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말소당할 당사자야. 자,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해관계인 제3자잖아요. 자, 그러면 갑이 병의 등기를 말소하라. 그럼 이 사람은 말소당할 당사자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거부터 말소한 다음에 이걸 말소해야 돼.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가 안 됩니다. 이걸 말소하면서 병의 성락서 첨부해서는 안 돼. 반드시 병의 등기부터 말소하고 갑의 등기를 말소해야 돼. 만약에 극단적으로 현재 A입니다. 소유자가. 이게 100번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 성락서 써가지고 이걸 말소를 못해요.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얘한테 얘부터 말라. 100번 말소, 99 말소, 98 말소 해야 돼. 소송하려면 몇 번 해야 돼? 100번 해야 돼. 100번 하려면 소송할 때 만약에 요거 한 개에 한 3년씩 걸린다. 300년 걸려요. 땅 찾아오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기는 방법이 뭐야? 그게 바로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미부 시간을 배웠잖아. 그럴 때는 얘를 상대로 A를 상대로 진정명예복으로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지. 딱 한 방만 하면 되죠. 소송 한 번만 하면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건 당사자야, 당사자. 나중에 채권자 대기권이 살 거야. 거기서 많이 나와고 3번에 디귿에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후순위 소유자는 병정은 저 선순위 을의 말소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예컨대 반 외워야 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전된 경우에 을의 등기 말소할 때는 병정 A, B, C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말소당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자,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3번에 말소 등기 절차 개시하러 갑니다. 1. 공동신청. 공동신청. 권리 등기는 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말소 등기는 설정하고 반대가 되겠죠. 말소 등기는. 자,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갑이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근데 말소 등기는 얘가 말소당하니까 의무자죠. 이쪽이 권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설정과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말소 등기할 때는 자, 등기부상 자, 줄거 나가죠.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명의인 을이 등기 의무자. 잘라주고 말소 등기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로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원칙만 기억하세요. 공동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단독 신청의 특례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 많아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거는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신청인데 의무자가 같이
등기소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등기는 맨 마지막에 판결 받아야 돼요. 자,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합니다. 무조건 단독 신청의 가장 대표가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에 대한 신청.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소재 불명인 때는 채권 판결받아 단독 신청. 이건 기억하셔야 돼.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 말소 신청할 없을 때는 민소법에 따라 줄거서 공시최고 신청하여, 우리 민법에서 공시최고 배웠잖아요. 공시최고 신청하여 줄거 채권 판결을 받아서, 채권 판결은 권리를 배제하는 판결이야. 채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는 모든 등기 말소할 때 의무자가 주소가 어딘지 불명일 때는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자, 4번은 우리 말소에서 보존 등기에서 배웠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입니다. 자, 줄거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보존 등기는 자, 혼자밖에 없잖아. 등기 부상 권리자가 없음을 줄거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합니다. 단독으로 말소, 대표적인 단독입니다. 자, 5번에 가등기 말소. 줄만 좀 그렇고 오늘 가등기에서 합니다. 6번 혼동으로 말소. 이거 내고 있다. 혼동 말소. 민법 시간을 배웠잖아요. 혼동 말소. 자, 읽어보죠.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상속받았죠. 그럼 소유권자하고 지상권자 같은 사람 됐죠? 혼동이 일어났잖아.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이니까 단독 말소합니다. 상속인인 지상권자가 단독으로 혼동 지상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4번.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고 아직 외우지는 마세요. 아직 외우지는 마시고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 자, 4번 옵니다. 말소 등기 실행은 주등기 한다는 거, 주등기. 자, 동그라미 1번. 말소 등기는 자, 그냥 읽어나간다. 어느 등기를 말소한다. 하나의 등기 줄거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심표. 그리고 등기를 말소한 때는 자, 줄거 나간다. 또 말소 등기를 주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를 빨간선으로 표시한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죠. 오른쪽. 말소 등기의 기록내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봅니다. 1순위 보존, 2순위 소유권 이전, 3순위 보세요. 3순위의 동그라미 주등기죠. 주등기로 말소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주등기 하죠. 자, 등기 원인은 2009년 3월 27일 합의 해제했네. 민법시간을 배웠죠? 합의 해제. 그럼 2번 등기를 말소했죠? 말소 표시하러 가야죠. 순위번호 2 빨간선 그저 있죠? 등기 목적 빨간선, 접수 빨간선, 등기 원인 빨간선, 그 다음 권리자 소유자 박을순 빨간선. 바로 이제 이같이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한 다음에 종전 등기를 전부 말소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2순위가 말소 등기야? 3순위가 말소 등기야? 3순위가 말소 등기야. 2순위는 말소 표시야. 3순위 2번 소유권 이동이 말소.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주등기 하죠. 다음 2번. 자, 동그라미 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말소. 자, 지상권을 객체로 했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보세요. 1순위가 자, 등기 목적이 지상권 설정이었고, 그 순위번호 부기등기 1.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 부기등기죠. 왜 그래요? 객체가 뭐였으니까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니까 부기등기 했죠.
그 다음에 2순위에 1번 지상권 말소. 이게 주등기죠. 1번 지상권 말소. 그 등기 원인이 2009년 해지예요. 자, 그러면 1번 지상권이 말소돼서 아까 잠깐 했어요. 1번 지상권이 말소. 그 지상권 잡혀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이 이름이 없나? 병으로 할까요? 지상권자를 을이라고 저당권자를 병이라고. 그럼 이거 무슨 등기 했죠? 객체가 지상권이 무슨 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죠? 거기 부기등기 1사실이었나? 부기등기죠? 이렇게 부기등기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했죠?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지상권 말소를, 이거 이해관계인이죠? 누구 성락서 써야 돼? 병의 성락서 첨부해야죠? 성락서 첨부하면, 요거 말소한단 말이에요. 첨부해줬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말소한다? 아까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2번에 1번 지상권 말소. 이거는 등기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공동신청으로 이제. 여기 공동이 말소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락해줬으니까 이거 직권 말소하겠죠. 봅니다. 그 3순위 1-1번 저당권 말소. 옆에 적어. 이거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니까 한번 보세요. 접수한 날짜 있어 없어? 없죠. 등기 원인 없죠. 맨 오른쪽에 자 1번 지상권 말소로 인하여 2009년 2월 5일 등기. 여기 바로 직권 말소 등기했다는 거야. 직권 말소 등기. 등기부를 보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상권을 객체로 저당권 등기했다가 지상권을 말소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해야 됩니다. 성락서를 첨부해가지고 공동으로 말소했어요. 말소하고 나면 저당권의 객체가 없어졌잖아. 없어지니까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는 아까 말소 신청 못한다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한단 말이에요. 직권 말소. 그럼 거기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어디냐면 393페이지. 393. 맨 밑에 줄.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기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직권 말소한단 말이에요. 요 주등기를 말소하고 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소 등기고, 조금 쉬었다가 말소 회복까지만 하겠어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